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의 비밀스럽고도 짜릿한 경험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썰누나 채널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타고난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고 저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대시도 여러 번 받았지만 늘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죠.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고 결혼할 시점이 되어서야 집안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였으며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점고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며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부탁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았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신기해서 즐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제안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어서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나 남자친구와의 사연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던 제가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했으며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남편이 울상으로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새로 산 것이었고 할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남편의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치나 마셨는데 계산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연락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했지만 확인해보니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남편이 알면 좋아할 것 같아 약속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가게 안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휴대폰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다른 남자가 문제인데 왜 제가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를 보니 머리카락이 길고 통이 큰 바지를 입으며 와이셔츠가 매우 헐렁하게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물씬 나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나름 잘생겼지만 오줌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안은 매우 어처구니 없었고 말을 하는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면서도 술집 문을 걸어 닫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묻더군요. 저는 20만 원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말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가게 안에서 일을 마친 후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외도를 하게 된 것이 로맨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난장판이었고,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보고 나니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아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름 방학 동안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러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제가 대입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형수인 저를 잘 따랐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으니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모습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비를 맞고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출근 중이라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던 중 도련님이 어색하게 눈을 피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애인 있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없다고 하며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는 도련님의 모습에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손을 잡아버렸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도련님은 손을 잡은 채로 깍지를 끼며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며칠 동안은 두근거리고 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흥미도 사라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서 남편 몰래 채팅 어플을 사용해 보았지만 특별한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채팅 어플로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시댁은 춘천에 있었고 연휴 전날부터 가서 명절 음식 준비와 설거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로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투덜거렸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친정집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났지만 얼굴에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TV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고 감정이 상한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제가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집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싸우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꼭 나와달라는 문자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도 다들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요즘엔 누가 조상님을 챙기냐며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더군요. 졸업 후 연락을 유지해온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 이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와 함께했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와 운동도 잘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잠시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기억상으로도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가 가까워 자주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함께 과자를 사 먹고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본 것이었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 그때의 설렘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와 따로 나가 술을 마시고 싶었고 오늘 밤만이라도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친구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오늘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손을 잡은 채로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놓고 제 허리를 감싸며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듯이 길을 걸었고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그 남자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과의 불편한 상황에서 그를 만난 것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2년쯤 지나서 그 친구도 장가를 갔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낀 건 그 남자가 유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회했으며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었고 이제는 다른 사랑은 원하지 않으며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끔씩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하지 못하고 결혼에 답답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여자가 되기는 싫고 그냥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생길까요? 제 마음에는 방이 2개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